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요, 이제 프리젠테이션 계획에서 가장 좀 기초적인 내용인 배치도와 평면도, 그리고 인면도, 이런 이제 도면의 표현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교환은 우리 클래스룸 네, 올려져 있고요. 같이 교환 보면서 오늘 수업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레젠테이션 계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 바로 첫 장에서 도면이 전부이다. 예, 즉 도면은 이퀄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뭐 앞에 나가서 물론 당연히 발표를 하는 거지만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실내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각적 자료로 만들어야 될 거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면이 그 전부를, 내 프레젠테이션 전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이미지나 뭐 그런 이제 시각적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면이다. 즉, 내 프레젠테이션의 결국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면요. 내용보다 표현이 그러면 중요한가? 네, 보기 좋게 그려져 있는 도면은 점수가 좋다? 물음표죠. 그리고 도면, 즉 투시도가 좋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어떤 질문, 이제 문장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예. 딱 봤을 때 보기 좋게만 그려져 있다. 사실 보기도 좋은 게 디자인도 좋은 거예요. 우리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들이 누가 봐도 좋게 보여야지만 평면도가 이제 좋은 것이고 결국은 높은 점수를 어디에서든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투시도, 우리 3D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이제 투시도가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투시도라는 건 거의 이제 디자인 파이널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잘 되지 않으면 3D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3D가 투시도가 최종 우리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마지막 단계의 또 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용보다 표현이 중요한 건가요? 사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요. 내용이 좋으면 표현이 좋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용이 좋은데 표현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능력을 숙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용이 별론데 표현이 좋다? 이거는 조금 힘든 얘기죠. 네. 내용이 별로면 표현도 잘 나오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디자인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 항상 유념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내용보다 그러면 표현이 중요한 것들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거냐?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PPT,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어떤 PPT나 그리고 그런 이제 CAD나 포토샵, 우리 3D 관련된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표현 수단,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중요성들, 그리고 이 과목은요, 표현에 관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차 이후 정도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사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좀 가장 기초가 되는 도면,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중에서 먼저 배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치도가 지금 두 개 있는데요. 왼쪽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배치도 같은 경우는요, 르꼬르비제의 그 평면도와 배치도를 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치도를 1층 평면도와 겸하는 경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케일은 일단 생략을 하고 있지만 대강의 내용은 그려져 있죠. 뭐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내부에 어떤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테이블, 뭐 계단 이런 것들은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렇다 할 테크닉이 이제 보이는 곳은 없기 때문에 좀 조용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보이기 위한 도면으로서는 지금 이와 같이 좀 최소한으로 줄이지 말고 그림자를 그리거나 액센트를 좀 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평면도와 배치도를 겸해서 그리면 배치 계획이랑 방의 방향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지어서 보일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배치 계획을 할 때는 현관의 위치라든지 창의 위치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배치도와 동선에 잘 표현되면은 설득력이 있어서 좋은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과 같이 부지랑 또 건물의 비가 그다지 이제 차이가 안 날 때는 배치도 속에 이제 평면, 방 배치도 있죠. 그걸 같이 그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주의사항으로서는요, 배치도와 평면도의 방위 방향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향을 같이 맞춰서 앉히는 게 좋다. 자, 우측에 보면은 지붕 평면에 의하여 배치도가 만들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히 위치를 나타낸 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이제 경사 지붕이라는 건물의 특징도 이것에 의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이제 이게 약간 건물에 경사가 있다라는 거를 그림자에서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잘 경사가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탑뷰에서 이렇게 보이는 뷰이더라도 어떤 경사나 그런 이제 왜곡된 형태들이 있으면 그림자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요. 뭐 이런 의도, 일부러 이렇게 이런 의도를 준 거고요. 그래서 이 우측 도면에는 그림자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입체적으로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 의도는 역시 또 지붕이 경사져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 배치도의 목표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필에 의해서 아주 리얼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 사례입니다. 네, 다음 배치도 사례인데요. 이 배치도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센터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위를 이제 보면은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제 이 내부 문화센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잘 나타나져 있죠. 그리고 또 부지 속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또 이제 별로 장식을 좀 많이 줄인 거죠. 장식을 많이 이제 줄여서 뭐 조경이나 뭐 식재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지 않아 그런 이제 배치도죠. 이건 이제 컴페티션 도면이라고 해서요. 어떤 이제 경쟁 부분의 그 공모전을 위한 그런 도면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변의 그 상황을 뭐 요약한다든지 설명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없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그냥 내가 계획한 것만 주변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공모전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 반영된 배치도고요. 또 이 배치도에서는 지면에 평면도랑 인면도 모형 사진이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플라네타리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체 투영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갈 수도 있죠. 계단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녹지 경사면 같은 것들을 이제 딱히 표현을 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제 2D처럼 평면화돼서 표현을 한 그런 사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필 마무리는 이제 선이 강약으로 좀 잘 조절이 된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줄눈 같은 경우도 좀 잘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계단 부분에 그려져 있는 사례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제 뭐 수작업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컴퓨터 그래픽에 이런 효과를 주는 모드들이 있잖아요. 포토샵 모드라든지 스케치업 관련돼서 연필, 데생 우리가 그 펜슬 그런 효과를 줘서 반전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입니다. 네, 다음 사례를 보면요. 이 배치도는 지붕 평면에 의해서 그려져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수목을 좀 추상화적으로 그렸죠. 보면 이제 이 원형으로 동글동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수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탑뷰에서 딱 봤을 때 그림자를 같이 이제 표현을 한 경우고 보통 이제 배치도에서는 저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배치 자체도 좀 이제 어떤 반전에 일부러 이제 명암 위주로 그런 이제 모드로 전환을 한 거죠. 뭐 포토샵 같은 데서 이런 이제 모드 전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도면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검정 바탕에 흰색의 효과를 이제 내다 보니까
더 이 아웃라인이랑 형태들이 돋보이는 그런 배치도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부지가 보면은 이제 경사가 져 있는 모양을 정확하게 좀 알기 쉽게 등고선에 의해서 좀 나타나지고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물에 접하는 곳에서 높이를 수치로 이제 기입을 하고 있죠. 어떤 높이 같은 것들을 이제 수치화돼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지붕 평면도도 어떤 이제 좀 장식이 없죠. 장식이 굉장히 없고 싱글 그냥 라인으로만 그려져 있고 또 지붕의 플랜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웃라인으로만 이제 그린 그런 사례입니다. 네, 다음 사례도 이어서 보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무랑 좀 자동차 뭐 이렇게 표현되는 배치도가 많은데, 전혀 이제 좀 다르죠.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가운데 블럭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탑뷰, 뷰이고요. 이것도 이제 윤곽선을 좀 살려서 지붕 부분을 표현을 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음영을 이제 넣다 보니까 좀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 배치 이 보면 이제 이게 학교 그 블럭 플랜인데 그래서 교실의 그 어떤 배열을 좀 강조를 하는 그런 이제 배치도고요. 그래서 건물이랑 건물의 가운데 이런 이제 중정이라고 하는 가운데 부분 이런 부분도 사이의 간격을 좀 띄어서 이 전체적인 형태를 좀 보여주는 배치도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배치도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약이 좀 없는 그런 단순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설계의 뭐 취지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어떤 이제 박공형이라는 지붕에 맞춰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형의 이제 지붕인데, 뭐 어떤 이제 강약을 선으로만 좀 나타낸 거죠. 코너 부분의 선을 조금 진하게 하고 흐리게 한다든지, 옅게 좀 그림자도 그린 것들, 이제 가운데 지나가는 이런 것들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 것들 지금 첫 번째는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이제 바라본 형태이기 때문에 주변 이제 마을이나 이런 게 다 나오고, 뭐 우리가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이트죠. 사이트 맵을 이제 캡처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앉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스케치업이나 3D에서 했던 모델링을 지도 위에 앉히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배치도가 될 수가 있다. 네, 다음 사례는요, 이제 세 개의 배치도 또 사례인데요. 맨 왼쪽에 첫 번째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건물이랑 좀 어프로치 부분, 우리가 이제 주출입구라고 하죠. 주출입구 입구 부분도 좀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표현한 건데, 이게 좀 굉장히 이제 몇십 년 전에 실제로, 많은 건축가들이 그렸던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 좀 해상도나 선명도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이런 이제 배치도도 있다. 그렇게 사례로 보시면은 좋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주변 경관이 좀 기복이 많죠. 논밭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과거의 배치도 형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측은 거리의 좀 상황이랑 강의 모양이 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스케일이 큰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 이런 쪽에서 쓰는 이제 배치도 형태라고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이제 강의 주변이 도로가 이제 계획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나 좀 건축의 어떤 대규모 단지 계획을 할 때는 스케일을 굉장히 넓게 빼서 같이 강이랑 어떤 거리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여주는 배치도 표현입니다. 네, 다음 배치도 사례는요. 강과 철도를 넣어서 주변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지나가는 게 철도 부분이고 위쪽이 이제 강 부분이고 살짝 모형도 보이시나요? 모형 사진.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도면은 가운데에 위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박스로만 처리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약을 좀 잘 조절한 배치도 사례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아웃라인만 있는 선으로만 구성을 했고 딱 그 위에 이제 도면을 앉힌 그런 이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건축 사례는요, 건축가 이제 마리오 부타의 실제 이제 사례인데요. 마리오 부타라는 건축가는 국내에서도 이제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신논현역, 강남역 쪽에 이제 교보타워 빌딩,
이제 붉은 벽돌 건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이제 디자인했던 건축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앙드레 마를로 문화센터라는 프랑스에 위치한 이제 건물. 우리가 왼쪽은 실제 사진이고요. 우측은 이제 건물을 이제 배치도에 앉힌 형태인데 삼각형의 이제 큰 조경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건물이고, 그다음에 약간 아치형의 원형 건물이 있고 거기에 또 사각형 건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를 이제 찾다 보면은 이런 배치도였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현대 건축 사진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다음 사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마리오 보타의 이 프랑스 이제 앙드레 말로 문화센터인데요. 이거는 실제 이제 구글 지도에서 캡처를 해서 한번 본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 배치도랑 어떤가요? 앞쪽에 그 배치도랑 손색이 없죠. 전혀 좀 다른 모양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 삼각형 조경이 주차장 안에 부분이 조금 더 커진 거, 그죠? 이 수목 부분이 약간 좀 스케일이 커졌고, 가운데 사각형이 이제 메인 도면, 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크형의 원통형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사각형 형태의 건물이 붙어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배치도 때의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사례로 볼 수가 있고, 실제 맵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배치도가 이런 거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 사례의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뉴욕5에 위치한 제가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라는 이제 백의 건축가, 그러니까 백색을 굉장히 많이 써요. 백색을 많이 쓰고 우리가 자연광 있죠. 자연광이랑 뭐 어떤 그 내추럴한 그런 이제 조명들 많이 쓰는 건축가인데요. 뭐 더글라스 주택의 사례예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절벽에 가까운 이제 급경사지에 지어진 그런 이제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호수 전망이 상당히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리처드 마이어 같은 건축가는요, 뭐 역시나 르꼬르비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백색 건물의 눈에 보이는 특징이 이제 사례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뭐 르꼬르비지의 컬러를 모방한 것이 아닌 또 리처드 마이어만의 좀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투명하기도 하고 또 기하학적인 그런 성향의 건물에 이제 빛의 요소를 이제 가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더글라스 하우스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흰색 건물과 그 안이나 이제 밖에 인지되는 빛이 상당히 많은 이미지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된 이런 이제 창들 있죠.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내부에서 하나의 어떤 이제 장면이나 공간을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뭐 따로 이런 이제 액자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게 꼭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이제 오픈된 그런 창에서 이미지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색이라기보다는 좀 아무것도 없는 무에 가깝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동양이건 서양이건 완전한 백색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관념의 색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화이트라는 거를 자연의 빛, 그다음에 뭐 물성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더글라스 주택을 보다 보면은 유리 안으로 이제 골조가 좀 보이고요. 원통형의 이런 골조. 그리고 이제 테라스랑 실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흰색 난간도 이제 보이고, 또 건물 측면에서 상하부를 좀 연결하는 노출된 계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단들이 기하학적이면서도 좀 극적인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이 복잡한 디자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백색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배치도 부분은 우측에 이렇게 그림자를 내가 얼마만큼 빼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높이, 층고 정도도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그림자를 많이 빼는 경우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굉장히 높잖아요. 건물이 약간 좀 긴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인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배치도 사례, 아주 좋은 좀 표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같은 경우도요, 배치도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지, 우측에 보면 이거는 이제 스케일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스케일바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은데,
이건 이제 도면상에서 아예 표현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드상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눈금에 1m로 할 건지, 뭐 5m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임의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평수가 많이 크면은 눈금 하나당 좀 뭐 스케일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우측에 스케일바 여러분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배치도에서 뭐 자동차도 표현이 되고 수목 표현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돼요. 근데 수목은 좀 원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리고 이제 방향 표시, 동서남북, 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배치도에서는 일단은 스케일바, 방향 표시, 수목,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는 뭐 주차장이나 주출입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입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표현이 항상 되어야 된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요, 대지 경사도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등고선에 의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등고선은 이제 건물의 선보다 약하게 그리는 것이 좀 바람직해요. 딱 보시면은.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등고선 상에 좀 건물과 접하는 곳에 높이 표시를 기입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배치도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 평면에 의해서 있죠. 지금 내부는 볼 수가 없고 지붕 평면에 의해서 단순하게 이제 배치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은 단순히 이제 위치만을 나타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군데 지붕이 지금 열려져 있는 게 확인 좀 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지붕이 이제 살짝씩 열려져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안에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해상도는 좀 낮지만 그런 이제 경물의 어떤 이제 대지 경계선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떤 전체적인 이 도면의 계획 안에 잘 이제 표현되어 있다. 등고선까지 좀 표현을 잘 한 사례고요.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인 메스 디자인, 우리 형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띄는 특장점이 있고, 이런 이제 강약을 좀 잘 준 그런 이제 형태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도요, 실제 루이스 칸, 빛의 건축가라고 하죠. 루이스 칸의 킴베라트 뮤지엄 사례인데요. 왼쪽에 이제 실제 사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뮤지엄인데, 천장이 아크 형태로 이제 반원, 구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도심의 내부의 어느 한쪽에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쪽에 있는데,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그런 사례죠. 건물을 항상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배치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 너무 좋겠죠. 네, 다음 사례는요, 이제 프랑스의 그 퐁피두 센터. 여기는 이제 과거의 공장을 좀 개조해서 리처드 로저스가 1971년에 이제 설계를 해서 완성한.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프랑스 파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건축이었어요. 보면은 이제 보통 건축이 파이프가 안쪽에 숨어져 있고, 보통 이제 창이나 이제 외면 그 표피가 겉을 감싸고 있는데, 이 퐁피두 센터는 그걸 완전히 반전시킨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역으로 파이프가 건물의 외벽에 노출이 되고, 그런 노출을 일부러 의도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컬러로 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건물의 이런 이제 유리창 있죠, 파사드. 그런 거는 안쪽에 살짝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투명성을 갖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는요, 왼쪽에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을에 이제 한복판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더 형태들을 많이 더 공부하면은 개인적으로 더 찾아서 보면은 되게 좋은 사례예요. 다음은 에루살렘의 댈러스 공항,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여기도 공항도 우리가 배치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스케일이 크겠죠. 그래서 공항 배치도가 있을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거는 정말 작아지죠. 스케일이 정말 이제 작아지는 모습이고요. 자, 왼쪽에는 리처드 로저스의 웰컴 재단 배치도. 숲이 굉장히 많이 있는 쪽에 등고선이 있고, 이제 약간 오렌지 계열의 건물만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배치도고요. 우측도 마찬가지로요. 자, 조금 더 그림자 형태를 만들어준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이런 이제 오히려 반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스터 플랜 배치도라고 해서 주변의 그 마을을 더 좀 부각을 단색으로 시키고 내가 실제 들어갈 부분은 조금 더 흐리게 표현을 한 거. 좀 반전이 된 그런 이제 어떤 모노톤의 배치도 사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그런 CAD 도면에 의한 배치도인데요. 뭐, 이렇게 원형으로 서클링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수목이고요. 수목 표현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한 거예요. 좀 자유로운 프레임드선으로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출입구나 다른 이제 건물들, 인접한 건물들 정도까지는 그려줬고, 화살표로 이제 내부 진입 방향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배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례를 이제 살펴보셨고요. 그럼 이제 배치도를 정의한다면 건축 계획안을 이제 완공된 건물이 앉을 대지 주변을 그래서 상공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상태다. 완공된 건물이 어디 대지 주변에 앉힐 예정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를 도면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과거 연필로 이제 표현된 사례랑 최근에 이제 CAD로 바로 앞전에 본 그래픽으로 표현된 사례까지 보셨고요. 배치도 계획에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대지 주변에 강이 있는 경우 그런 것도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큰 도로가 있는 경우는 메인 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제 등고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기찻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포함한 범위까지 배치도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시에서는요, 이렇게 배치도에 관련된 사례들 쭉 알아봤고요. 2차 시에서 또 이어서 평면도랑 인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